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이슈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격적으로 라임 사건과 또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 지휘를 이제 박탈하는 여기서 물러나라는 그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라는 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46.4%로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어제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이렇게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금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계속해서 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같은 윤석열 총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라임 사건에 관련된 수사 지휘권 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측근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은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 그 거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우선 두 가지 결을 나눠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저 여론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결과로 봤을 때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지만 문항 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한 조사인 것 같아요.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아주 큰 결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것, 윤석열 총장 이 처가와 관련된 의혹. 이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라임과 관련된 수사지휘권 박탈에는 반대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배제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뭉뚱그려서 마치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처럼 단순하게 국민적 의견을 나눠서 물었거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대표되는 이 정치권이나 언론의 문화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좀 더 핵심을 짚는 제대로 된 문항과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로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좀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첨언을 하고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건 OBS 문제는 아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OBS 참 훌륭한 방송인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사퇴 안 할 겁니다. 지금 측근들 나오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일단 본인이 버티는 게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최대한 대항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20일 이제 내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얼마나 작심 발언을 쏟아내느냐인데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 사실 이 맥락은 이제 그만 제발 옷 좀 벗고 나가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윤 총장이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실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라던가 라인과 관련된 수사에서 특히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나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실권이 없고 소위 허수아비가 됐지만 그래도 총장이 버티고 있는 것과 버티지 않는 것의 그런 마음의 차이, 부담감의 차이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써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나를 봐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이 별다른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끝까지 임기를 채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역시 또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 임기를 끝까지 지키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칭 라면 형제라고 불렀었지요. 그 한부모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10살, 8살짜리 초등학생 형제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집에서 불이 났는데 지금 중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형제들 좀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기도 한데 이 가운데 동생이 조금 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 같은 경우에는 좀 수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고 동생도 엄마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정규 뉴스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취에 대해서는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장혜찬 평론가께서 그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의 의견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내일 이제 국감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발언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일단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자마자 바로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자체가 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반발을 했다고 하면 뭔가 반대 입장을 내고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옷을 벗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로 봐도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뭐 그 사이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상황에서 윤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일이 이제 대검 관련된 국정감사가 있는데 아마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본인이 핍박받고 있고 본인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윤 총장이 어떻게 하실지는 뭐 제가 예측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각을 세우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가능한 한 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본인이 강한 모습을 보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여론은 양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본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뭐 제가 말하는 긍정적 여론이란 말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약간 흔들어갈 가능성은 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부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걸 아마 이제 강조해서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 관련된 문제에서 아주 뭐 강하게 추미애 장관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당함을 알리는 쪽으로 아마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적인 발언. 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변수가 좀 돌발적일까요?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 일찍 SNS를 통해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 일요일 법무부 감찰에 대해 이거 대검에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화내기 전에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물론 뭐 여론조사 보면 팽팽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큼의 그런 문제인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연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물론 총장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받고 조사를 했던 사람들 60여 차례 여권 인사만 조사를 하고 왜 야권 인사는 조사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논란을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부분들을 정당화시키는 부분인 것 같고 첫째.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처음에 추미애 장관 얘기했을 때. 그래서 왜냐하면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강하게 다시 반발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은 이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본인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의미는 알겠는데 그 의도와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은 지금 헌정 역사상 수사지휘권을 크게 보자면 3번 그리고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보자면 7번이 발동이 되었는데 크게 봤을 때 3번 중에 2번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시켰고요. 디테일하게 봤을 때 7번 중에 6번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검찰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명분을 찾겠다. 대검이 이 정도로 망가져 있으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가정에서 다음번 정권의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그 이전의 법무부 장관들은 뭐 검찰이 다 마음에 들고 예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했겠습니까?
수사지휘권을 함부로 발동하게 됐을 때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참아왔고 자중해왔던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라 장점은 그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간다는 거고 그로 인한 단점은 그 부작용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번 법무부 장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깊숙하게 수사지휘권 자주 발동시키고 원포인트 인사, 예를 들면 뭐 임은정 검사를 갑자기 감찰로 발령시킨다던가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장관 비판한 다음 날 진천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원포인트 인사로 검찰의 아주 디테일한 인사까지 조목조목 개입하는 게 관행이 되어버리면 검찰 독립성 더 이상은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자체가 잘 됐냐 잘못됐냐보다 이게 하나의 관행이자 전례로 자리 잡는 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 총장이 국민 앞에 나서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내놓게 됩니다. 뉴스오늘 아무래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관련된 사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